네, 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아야 될 뉴스만 엄선해서 알려드립니다. 뉴스픽 시간이죠.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동현 기자 한 달 정도 됐어요? 네, 한 달 됐습니다. 네, 한 달 조금 넘었네요. 팬도 좀 생겼습니까? 아니요, 잠깐만요. 한동인 기자가 워낙 아, 그래요? 짱짱하다 보니, 네. 자기도 한 7개월 하면 되는데. 여러분, 김동현 기자가 삐졌어요. 왜 나 지금 나온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아니요. 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냐 이러고 있습니다. 가버릴지도 모르니까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해요.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 뉴스 왜 이런지 정말 제가 어제 이 뉴스들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민주당 정신 못 차립니다. 지금 박안주 의원, 삼선 중진 의원님 박안주 의원 성비위 의혹으로 제명됐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밝힌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삼선 중진인 박원주 의원을 성비 의혹으로 제명을 했습니다. 네. 이제 사실 민주당이 그동안 각종 성추행 의혹으로 이제 비판을 받았었는데, 특히 이제 지방선거가 20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그 파장이 좀 적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른바 86 그룹으로 이제 원내대표 선거에도 나설 정도로 입지를 다진 중진이었는데 그만큼 이제 충격이 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신영현 대변인이 어제 국회 브리핑에서 이제 이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박 의원에 대한 제명권을 의결했다고 이제 밝혔는데요. 당 내에서 성비위 사건이 발생해 당 차원에서 처리를 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신 대변인이 이제 그때 설명을 할 때는 2차 가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상세한 내용 밝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문들이 계속 나오니까 보좌진 관련 성비위냐, 뭐 이제 피해자는 한 명이냐 여러 명이냐, 뭐 이런 얘기 좀 나와 있어요. 예. 그냥 좀 그 피해 정도가 또 경하냐 중하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냥 단순히 성비위다, 뭐 이 정도까지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어제 그 후로 저녁에 윤호중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이 이제 또 사과를 예. 죄송하다 말하기도 부끄럽다 뭐 이런 얘기로 했었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지원 위원장이 그 과정에서 이제 박완주 사건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요. 작년 말에 2021년 말에 발생한 심각한 수준의 성범죄다. 피해자는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려 했으나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4월 말경 당 젠더폭력 상담 신고센터로 신고가 들어왔다. 4월 말에. 네, 4월 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5월 한 13일이니까는 한 보름 정도 동안에 조사가 어쨌든 당 차원에서 이루어진 건가 보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해서 박원주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박원주 의원 참 충격입니다. 어쨌든 86그룹이자 당내 진보개혁 성향 의원의 모임인 더 좋은 미래, 더 미래 출신이고 원내 수석 그리고 정책위 의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기도 했습니다. 윤호중 현 비상대책위원장하고 경쟁해서 지난번에 원내대표 선거 나왔었다가 떨어지기도 네. 했었죠. 좋습니다. 민주당 이런 일이 뭐 이렇게 계속 벌어지면 큰일 날 것 같고, 물론 민주당에서 이제 빨리 조치를 취하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일이 참 유감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임명한 김성애 씨, 이 민주당의 김성애는 싫어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다문화 비서관인가요? 조선시대 여성 절반이 성노리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했었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는 그래도 기용한답니까? 뭡니까, 도대체? 네, 일단은 그 설명을 드리면요. 김성애 대통령 비서실 종교 다문화 비서관인데요. 네. 조선시대 노비 상황을 거론하면서 여성 인구의 절반이 양반들의 성적 쾌락의 대상이었다. 어머나. 그런 부끄러운 역사를 반성하자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이렇게 이제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예. 조선시대 절반에 달하는 40에서 50% 인구가 노비였고 그중 노비 2세를 낳을 수 있는 여성 노비가 더 선호되었다. 여성 노비는 외거로 하더라도 양반 주인이 수청을 요구하면 함께 밤을 보내야 하는 처지였다는 것은 역사학계에서 일반화된 이론이다. 이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여성 인구의 절반이 이제 성적 쾌락의 대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 혐오 발언도 있었고, 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비하 발언으로 이제 비판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인물인데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방송 보도를 통해서 네. 이제 김 비서관이 램지어 교수 이제 작년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두고 이제 자발적 배출이라고 주장한 사람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이제 보도가 알려진 뒤에 그에 대한 항변하는 글을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이거든요. 야, 진짜 그래서 이제 황당합니다. 논란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오히려. 아니 근데 일단 이 사람은 되게 이상한 저는 그냥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좀 이상한 분인 것 같아요. 물론 뭐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본인의 개인적인 자유이겠습니다만은 해명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바닥을 보인다 그럴까요? 좀 이상한 모양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점은 이거였죠. 저번에 그 램지라고 하는 하버드대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두고 자발적인 매춘이라고 주장을 했었었죠. 이 김성애라고 하는 사람도 뭐 위안부 보상, 피해 보상 합의금 이런 거에 대해서 밀린 하대를 달라는 거냐 뭐 이따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쓰면서 자기는 페이스북에서 정지 먹었다 뭐 이러면서 또 화를 내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보도를 KBS에서 했죠.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항변하는 이제 글을 페이스북에 이제 올리면서 여성 인구 절반이 양반들의 성적 쾌락의 대상이었고 우리나라 부끄러운 역사를 뭐 가지고 있었다 뭐 이런 취지의 글을 또 올리면서 조선시대 노비들의 상황을 거론하고 뭐 이랬단 말이죠. 왜 이러시는 거죠? 게다가 나는 이분이 왜 다문화 비서관으로 지금 종교 다문화 비서관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와 다문화면은 소수자들을 보호하는 게 기본일 텐데 오히려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 위해 군림하는 태도를 보이고 특히 무슨 레인보우인가요? 그 단체 네, 돈도 네. 횡령해서 막 소송도 걸리고 막 그랬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게다가 횡령했다는 것 때문에 벌금 400만 원 또 네, 네. 처벌도 받았어요. 근데 이런 사람을 왜 대통령이 임명을 하려고 좀 한 건가요? 임명한 건가요? 그죠? 아니면 임명은 지금 돼 있는 거고요. 돼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인사 참사다라는 이제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이 비서관에 대한 이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이제 야권에서 이제 지적들이 나오는데 네.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입장을 따로 내지 않을 계획이었는데 조금 지켜보겠다라는 이제 원론적인 입장으로 뭐 살짝 바뀌었다라고 할까요? 네. 아휴, 참네요. 이런 거는 우리가 화를 내기 전에 먼저 알아서 딱딱 걸러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대통령님, 이 방송 보실지 안 보시겠지만 국민들의 생각을 조금 헤아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어쨌든 정부에서 이제는 미상 발사체 이런 거 말고 탄도미사일로 정확히 표현하겠다. 북한이 지금 우리를 도발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위협 이런 말 애매모호한 말로 이 상황을 호도하지 않겠다. 도발이라고 하는 말 정확하게 안보 상황을 조금 국민들에게 알리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 맞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정부와 군 당국이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발표 시 도발이라는 표현을 이제 사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탄도미사일은 최초 탐지 시에 미상 발사체가 아닌 미상 탄도미사일로 이제 규정하기로 했고요. 네. 네, 실제로 이런 방침들을 정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게 이제 어제 오전쯤이었는데요. 어제 저녁에 또 이제 북한에서 그 세 발의 방사포를 또 네, 쏴가지고 쐈죠. 그 후로 이제 바로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네, 정부에서도 탄도미사일 세 발 발사에 대해서 도발에 엄정 조치하겠다라는 이제 김성환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한 뒤에 중대한 도발 행위임을 지적하고 강력 규탄한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미사일 도발하는 이중적 행태를 개탄한다. 이러면서 이제 북한을 맹비난했습니다. 네. 일단 뭐 새로운 윤석열 정부의 기준은 뭐 분명하죠. 네, 맞습니다. 친미 그다음에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핵에 대한 조치를 먼저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주겠다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건 확실한데 그러다 보니까 북한도 지금 계속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북한이 지난 7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를 했었을 때는 그래도 그냥 요 정도만 하고 말겠지 했는데 어제 세 발이나 또 써버리고 맞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건지 북한도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인데요. 대통령이 뭐 그때 먼저 전쟁 먼저 시작하겠다 이런 말까지 했고 좀 자극적인 행동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서로 간에 다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네요. 자, 어쨌든
모쪼록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동현 기자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뭐 데이트 소식이 있습니까? 예, 개인적인 걸 물어보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제가 너무 촌스럽군요.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노영의 뉴스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대담한 대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